안녕하세요. 나바코리아 미스터 클래식 모델 2연패, 이번에 또 일본에서 IFBB 프로카드를 오버롤로 획득한 김용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회가 끝난 지 거의 한 달이 돼가긴 하는데, 저는 요즘 그 현대 보디빌딩이라 하면 비시즌에도 좀 린한 몸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오늘 촬영 때도 보셨겠지만 나쁘지 않은 몸 상태로 식단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가끔은 또 간단하게 술도 한 잔씩 먹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18년도 19년도에 홍콩에서 대형 센터에서 총괄 매니저로 근무를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WBFF라는 단체의 머슬 모델 프로로 활동하고 있었고, 선수에 대한 좀 열정이 있어서 좋은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IFBB 프로로 한번 내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선은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나바코리아 대회도 같이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IFBB 프로카드를 따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좀 마음을 비우고 갔던 일본 대회예요. 저는 이 운동이 저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과보다는 내가 나한테 우선 지지 말자, 그리고 한 번도 포기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거 괜히 준비했나? 이거 내가 포기해야 되나? 근데 원래 포기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근데 나는 포기는 없어,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제가 홍콩을 떠날 때 IFBB 프로가 목표는 아니었어요.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었지, 저의 최종 목표는 피트니스인들의 올림픽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올림피아라는 그 무대가 매년 미국에서 뭐 10월 내지는 12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진행이 되는데, 출전권 같은 경우에 프로전에서 우승을 해야지 기회가 주어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서 프로전을 우승을 한번 해서 올림피아까지 가는 게 목표고요. 사실 그 안에서 내는 성적들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올림피아 무대를 받는다라는 걸로. 남자는 등이죠. 등 운동을 진행을 했는데, 그 순서는 덤벨 프로버로 약간 워밍업을 좀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랩풀다운, 등을 넓혀주는 운동, 그리고 바벨 로우를 통해서 등의 두께감을 위한 운동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원암 덤벨 로우를 통해서 원근을 타겟팅하는 그런 원암 덤벨 로우를 진행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로우를 통해서 이제 프리웨이트로 조금 타겟팅하기 힘든 중하부 승모근을 타겟팅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운동, 요즘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업그레이드 동작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기본에 충실한 올드스쿨 스타일로 진행을 했습니다. 덤벨 프로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의 움직임이 없이 그냥 상완이 내전되면서 병배근의 수축이 일어나는 운동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추가적으로 전거근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진행을 했어요. 덤벨로 했었을 경우에는 이제 중력밖에 사용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랬었을 때 신장성 수축이라고 하죠. 이완되는 동작에서 부하가 되게 크게 걸려서 이제 확장성 운동에도 되게 좋고요. 사실 등만 놓고 보면 가동 범위가 반만 올라와도 되는데, 제가 끝까지 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전거근을 활성화 시켜 놓게 되면 기능적인 움직임에 되게 좋아서, 웜업 겸 그리고 등의 확장성과 그리고 전거근의 활성화, 그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거근이라는 표현도 조금 어색하고 갈비뼈 옆쪽에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지막 동작에서 등을 띄어서 앞쪽으로 밀어 쭉 끝까지, 그래서 이 손을 천장에다가 찍는다라는 느낌으로 밀어주시면 이 전거근이 활성화가 돼요. 단순하게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운동이 랩풀 쿨다운이고, 앞에서 뒤로 당기는 게 이제 로우 동작인 건데, 팔이 올라가면 견갑이 상방회전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 몸의 순기능이에요. 견갑이 뽑혀 올라갈 때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있어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본 실수들이 걔가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등의 부하도 떨어지고, 얘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뽑혀야 이 장력이 생기는 건데, 그런 점 좀 유의하시고요. 최대한 수직으로 드시고, 당길 때는 수직으로 내렸다가 올릴 때는 조금 들어가 주셔도 돼요. 몸이 올릴 때 오히려 이 힘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견갑이 잘 뽑혀요. 매달려 있을 때 여기가 다 잡혀 있거든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매달린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해요. 저는 실제로 영상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몸이 살짝씩 떠요.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팔을 다 피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짝 긴장을 잡고 있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저는 등 운동할 때 걸어놓고 움직여라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걸어놓은 게 풀리는 순간 끝입니다. 다시 걸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겠냐고요. 저도 쉽지 않은데 그런 거 유념하시고요. 로우 동작 중에 제가 생각했었을 땐 가장 중요한 운동인 게, 바벨 로우를 잘하는 사람은 모든 로우 동작을 잘해요. 제일 많이 부상을 당하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 중량을 칠 수 있는 이유는 그 햄스트링에 항상 중량이 걸려 있어야 된다. 고관절의 각이죠. 상체의 각이 너무 많이 숙여지면 부담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또 너무 많이 숙여서 당기면 광배근이 많이 쓰이죠. 각도 자체가. 그럴 거면 패드가 있는 체스트 서포트이 되는 그런 운동 기구를 쓰셔야지. 그래서 티바로우를 쓰라고 하고요. 제가 생각해서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당길 때 견갑을 모으세요. 등 중에 가장 큰 등 근육이 어디죠? 광배근이에요. 그리고 저는 광배근을 타겟팅 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견갑을 모아버리면 처음에 광배근에 있던 게 들어오면서 바로 견갑 쪽으로, 그러니까 승모근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바벨로우로 승모근을 운동을 하는 거는 로우로우랑 비교했었을 때 훨씬 비효율적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견갑을 절대 모으지 마시라. 그런 포인트들 꼭 지켜주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45도란 각도가 있잖아요. 상체 각도가 이 지면과 수평이 되는 느낌이면 절대 안 돼요. 확실하게 각도가 대각선으로 있는 느낌이어야 되고, 허리에 느낌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하다가 조금이라도 부담된다 그럼 바로 그날 그만해야 돼요. 처음에는 오히려 안전한 각도에서 로우를 하세요. 뭐 무게도 좀 가볍게 느껴지고 하면 조금씩 더 가보시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햄스트링 텐션이 생각보다 없어요. 늘어나는 힘은 커지는데 걸려있는 힘이 좀 적어져요. 저는 우선은 원암 할 때 두 가지 타입으로 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거는 광배근의 바깥쪽 내지는 원근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팔꿈치가 몸통을 지나지 않아요. 최대 가동 범위를 했을 경우에는 쭉 뽑았다가 오면서 살짝 열어서 들어오면 안쪽까지 들어오겠죠. 저는 안쪽을 전혀 버려버리고요. 바깥쪽을 잡으려고 오히려 열지 않고 닫아놓은 상태에서 팔꿈치가 몸통 쪽까지만 딱 와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등 같은 경우에도 이 쉐입이 먼저 잡힌 상태에서 사이즈가 커지고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바벨로우에서도 똑같이 진행이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덤벨로우로 했었을 때는 이제 허리 부담이 반으로 줄겠죠. 바벨로우는 양쪽에 다 달려 있어요. 근데 허리는 하나잖아요. 한 손을 쓰게 되면 똑같은 중량이라도 원래 100의 부하가 걸려야 되는 건데 50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각도도 더 숙일 수 있고요. 데워서 늘리는 것과 각도를 많이 주고 늘리는 거는 중력의 방향 때문에라도 더 많은 부하가 걸리겠죠. 예전에 그런 올드스쿨 바디빌더들 보면 머신이 없어요. 다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등 잘 만듭니다. 프리웨이트로도 충분히 가능은 한데 굳이 좋은 게 있는데 안 쓸 필요는 없으니 머신으로 했었을 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치만 머신의 비중이 커지는 건 정말 비추해요. 프리웨이트가 기반이 돼야 합니다. 로우 같은 경우에는 머신이기 때문에 프리웨이트보다는 호흡적인 부분이나 집중도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마지막에 둔 이유는 그렇고요. 제가 등 운동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신장성 수축입니다. 근데 신장성 수축은 말 그대로 늘어나는 힘이에요. 그거를 이제 중량이 있기 때문에 버티면서 가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늘리라고 표현을 하냐면 팔을 먼저 보냅니다. 늘어나죠. 그럼 늘어나는 상태에서 이 견갑까지 말리면서 뽑혀 가라 그래요. 포인트는 거기서 등의 긴장을 놓치시면 안 돼요. 견갑을 앞으로 보내버리라 그래요. 이렇게 말릴 정도로. 저는 들어서 당겼어요. 처음에 등을 빌드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 상태로 당기시는 걸 추천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이런 운동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승모근이나 능형근 쪽에 텐션이 너무 커져서 늘리는 동작에서 흉추가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척추는 항상 중립을 유지하는 게 좋은 거라서 초보자분들이시거나 지금 등을 이제 좀 만들어 가시는 분들은 그냥 닫아놓은 상태에서 늘리는 거 위주로 해서,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당기면 광배근도 되게 많은 수축을 해요. 그 상태에서 수축을 했어서 수축이 깊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등 운동은요, 목적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전 드라이브를 좀 많이 사용하라고 해요. 이렇게 끝까지 당겨오면 그 긴장감을 놓쳐요. 끝에서 내가 정한 최대 수축 지점까지만 당긴다고 생각하시고 그
그 직전에 속도를 줄이셔야 돼요. 아까 전에 바벨로우 할 때 설명드렸는데 견갑을 너무 많이 모으시는 동작들을 많이 하세요. 느낌은 좋죠. 뭔가 쪼여지잖아요. 그래서 성장할 수 없다. 제가 2013년도부터 시합을 뛰어왔는데 개근질닷컴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친근감이 있는 좋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제이가 왔을 때 흔쾌히 수락을 한 거고요. 이건 자기와의 싸움이지만 몸을 만들었을 때 오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 본인의 행복이니 다 놔줘라고 하는 거니까 이왕하는 거 열심히 합시다. 자, 그럼 지금까지 등 워크아웃을 진행한 김용식이었습니다. 용식씨예요.